지금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수십만 원 지원금을 아예 존재 자체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전 국민 다 준다더라. 이미 확정됐다더라. 이런 말 믿고 기다렸다가 막상 신청 기간 끝난 뒤에 후회하는 분들 매번 정말 많습니다. 2026년 민생지원금, 이거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민 공통정책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2026년 민생지원금 정보 중에서 뭐가 가능성 이야기인지, 뭐가 아직 확정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손해를 안 보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괜히 설레게만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나중에 이 영상 봐두길 잘했다, 이 말 나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 2026년 민생지원금 이야기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정말 많이 보이죠.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이미 지급 확정 지역 등장.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이런 제목들 때문에 벌써부터 기대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2026년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전국 공통정책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2026년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건 완전한 헛소문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지자체 지원금 사례들이 섞이면서 과장된 형태로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심했을 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수십만 원씩 지급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2026년에도 또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2026년에 비슷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과거처럼 전 국민이 똑같이 받는 방식일 가능성은 낮고 대부분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서울 사는 사람과 전남 사는 사람, 충북 사는 사람이 같은 금액을 같은 조건으로 받는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전 국민 다 준다며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정작 내가 사는 지역은 신청 기간이 끝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민생지원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건 중앙정부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 정책 가능성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자체형 민생지원금은 대체 어떤 구조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건 전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많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과거 지자체 지원금 중에는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지급한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전 주민 보편 지급을 했고 어떤 지역은 특정 연령이나 가구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민생지원금은 무조건 소득 조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보편 지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급 금액입니다. 인터넷에서는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말이 정말 많은데요. 이 역시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 수준이 지원금이 지급된 적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원대 지원금 가능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완전한 허위는 아니지만 2026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지급 방식입니다. 만약 지자체 지원금이 나온다면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꽂아주는 방식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앱 충전, 선불카드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원금의 목적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처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음식점, 병원, 약국, 미용실, 학원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알고 있어야 이게 왜 여기선 안 돼?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 방식입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형 지원금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신청 기간이 생각보다 짧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2주, 길어야 한 달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서 공지 못 보고 지나가면 그냥 끝입니다. 나중에 나도 그 지역 주민인데 왜 안 줘? 이렇게 항의해도 신청 기간 지나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민생지원금을 대비할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이겁니다. 첫째, 내가 사는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둘째, 지역 화폐 앱이 있다면 미리 설치해두고 알림을 켜두는 것. 셋째, 주민센터 공지나 안내문을 대충 넘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몰라서 못 받았다. 이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민생지원금 이야기와 함께 같이 언급되는 소비환급이나 페이백 제도들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연도마다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무조건 계속된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 환급된다. 이런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공식 공지 기준으로 그 해에 해당되는 제도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가져가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지자체 지원금은 홍보가 생각보다 조용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정말 쉽게 놓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민생지원금은 지금 기준으로 확정된 전국 공통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지자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지원금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 전국민 일괄 지급이 아니라 거주 지역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 신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괜히 확정된 것처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공지를 미리부터 체크하는 준비입니다. 이 영상이 나중에 지원금 공지 떴을 때 아, 이거 그때 말한 거구나. 이렇게 떠오르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헷갈리는 정책 정보,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괜히 손해보지 않도록 쉽게 풀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면 못 받는 돈,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